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평생 단 것을 멀리하고 짠 것도 조절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겨 오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당이 갑자기 올랐네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단 한 번도 불량식품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었던 단 하나의 과일이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밀어올리고 심장의 박동을 교란시키며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가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전 과일밖에 안 먹었어요. 과자도 안 먹고 팝도 조금만 먹는데 왜 혈당이 높죠? 그분들 대부분이 꾸준히 챙겨 드시던 과일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기다리고 있는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상하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몸이 신호를 보낼 때쯤이면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정확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순 이후에는 어떤 과일이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독이 되는지 임상 경험과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 구조가 바뀌고 과일을 먹는 습관이 정리되며 여러분의 혈관, 뇌, 신장은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예순 이후 몸이 달라진다는 사실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인데 뭐 어때?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괜찮지 않겠어? 하지만 이 말은 젊을 때까지는 맞습니다. 예순을 지나면서 신체의 처리 능력이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순 이후부터는 몸 전체 에너지 시스템인 신진대사가 줄어들고 간 기능은 70% 수준, 신장은 매년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젊을 때는 과일 속 당분과 과당을 잘 분해하고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당분들이 간의 지방으로 쌓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혈당을 올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단 음식 거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도 몸에서는 당으로 인식되며 천연인지 인공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 예순 이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예순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첫 번째, 바나나. 편리함 뒤에 숨은 심장 부담. 바나나는 그동안 아침 대용 과일로 사랑받았죠.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식품이 됩니다. 첫째 이유는 칼륨 과다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예전처럼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이 방해되며 부정맥, 심장 박동 이상 등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과당 부담입니다. 바나나의 당분 대부분은 과당입니다. 과당은 혈당을 단번에 올리진 않지만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는 속도가 빠르고 지방간, 내장지방, 혈당, 불안정을 유발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나나는 예순 이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고 정 먹고 싶다면 일주일에 1개 이하, 그리고 반드시 공복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도. 과일 중 가장 달콤한 혈당 폭탄. 포도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과일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포도 100g당 당분은 꽤 높고 한 송이만 먹어도 하루 권장당을 2배 가까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 있어 신장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전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포도의 성분이 약효와 충돌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며 당분이 생포도의 몇 배로 농축됩니다. 한 줌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포도는 당뇨, 고혈압, 혈전약 복용자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식후 오래 지난 뒤에 소량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망고. 과일계의 콜라보다 달다. 망고는 여행지에서 한번 맛보면 빠져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거의 금지 과일에 가깝습니다. 망고 한 개의 당분은 콜라 한 캔보다 많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지수도 높습니다. 췌장이 나이가 들며 기능이 떨어지는데 망고처럼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줘 당뇨 위험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망고의 특정 성분 때문에 입술 붓기, 알레르기 반응, 입안 따가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망고의 비타민 K 성분이 약효를 떨어뜨려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 드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작게 4조각 이하로 드셔야 하고 공복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 부드러운 맛 뒤에 숨어있는 위석 위험. 감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가을 과일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위험 과일입니다. 감의 많은 탄닌은 위산과 만나 굳어 위석이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위석이 커지면 복통, 구토, 위벽 손상, 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내시경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감 한 개의 당분도 적지 않으며 곶감은 수분이 빠지며 당이 크게 농축됩니다. 탄닌은 장운동을 억제해 변비가 있는 분에게 특히 안 좋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감을 평소엔 피하고 가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순 이후 매일 챙겨야 할 과일 4가지. 이제 희망의 파트입니다. 피해야 할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매일 챙겨야 할 건강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뇌를 지키는 안토시아닌. 블루베리는 작은 과일이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당분이 낮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춰줍니다. 하루 한 줌 냉동 블루베리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사과. 껍질이 영양의 핵심.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변비를 완화합니다. 사과는 껍질에 영양소가 가장 많으므로 반드시 껍질째 하루 1개, 식후 1시간 뒤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 혈관이 좋아하는 좋은 지방의 집합체.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제아잔틴도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루 반 개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토마토. 익혀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해진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핵심입니다. 암 예방, 혈관 보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익히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고 하루 한두 개 혹은 토마토 소스나 스프로 드시면 좋습니다. 4. 예순 이후 과일 섭취에서 꼭 지켜야 할 6가지 원칙. 첫째, 하루 섭취량은 200g 이하. 둘째, 공복 금지 식후 1시간 뒤. 셋째, 30번 이상 꼭꼭 씹기. 넷째, 식후 2시간 뒤 혈당 확인 140 넘으면 조절 필요. 다섯째,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과일 피하기. 여섯째,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기. 이 6가지만 지켜도 과일로 인한 혈당, 심장, 신장 문제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오늘 바꾸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을 지킨다. 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일과 조금만 먹어도 문제가 되는 과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침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한 줌, 간식 포도 대신 껍질째 사과 1개, 곶감 대신 익힌 토마토 1컵.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10년, 20년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